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스프링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들어가기 전에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 좀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로는 스프링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 더불어 다양한 스프링 모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애플리케이션의 환경에 대한 변화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1970년대를 기반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기준으로 보면 크게 컴퓨팅 환경과 그 다음에 구조와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해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1970년대 때만 해도 모든 시스템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80년대 넘어오면서 자, 클라이언트와 서버라고 하는 개념에 의한 워크그룹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90년대 때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시스템이 실제로 많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이 굉장히 다변화됐습니다. 더불어 2000년대 넘어와서는 이 비즈니스 환경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컴퓨팅 환경이 바뀌었고요. 2010년대 때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더불어서 모바일 기능으로 접근하는 기능이 많이 발전이 됐어요. 더불어서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AI 기술과 더불어서 마이크로 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 기술이라든가 컨테이너나 디벨롭스 같은 이러한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 환경 자체가 다양하게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뭐 다 언급하기는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앞으로 우리가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 스프링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에 대한 개념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을 따져보면 80년도에 클라이언트의 서버라고 하는 CS 환경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지만 되겠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구조에 의해서 데이터를 다루기 시작을 했고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비즈니스 로직과 UI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각광받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비용의 서버를 구축한다거나 풍부한 UI 환경과 더불어서 개발 환경이 굉장히 유연했다. 하지만 배포나 관리하는 부분이 좀 더 복잡했겠죠. 더불어서 연동하거나 확장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인터넷 기술이 많이 활성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뿐만 아니라 WAS라고 하는 웹 기술과 더불어서 웹 서버와 더불어 브라우저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계층을 기반으로 해서 웹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 표준화된 구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더불어서 높은 재사용성과 유지 보수가 굉장히 용이하게 되더라. 하지만 이런 초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초기 자본이 많이 좀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 구축 비용이 좀 많이 들었고 복잡도도 많이 존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기술들이 점점점 이제 발전이 되면서 웹 기반 구조가 확장이 되고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와 더불어 클라우드 기반과 모바일 앱 중심에 대한 구조와 더불어서 API 중심 설계가 가능해지는 이러한 시대로 접근이 되고 있죠. 그래서 유연한 자원의 사용과 뿐만 아니라 신속한 배포, 더불어서 서비스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끔 그래서 글로벌 서비스를 우리가 금방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이 되고 있더라. 더불어서 최근에 해당되는 기술들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다라고 하는 MSA 기술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기술, 도커의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데브옵스라고 하는 기술들, 그 다음에 서브리스 컴퓨팅 기술과 더불어 요즘 가장 이슈화되어 있는 AI 통합 기술에 대한 AI 통합 관련된 구조들이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빠른 배포와 더불어서 롤백, 확장성에 대한 극대화, 더불어서 독립된 서비스와 더불어 배포 파이프라인들이 굉장히 자동화되어 있더라. 하지만 이런 간단한 기능뿐만 아니라 확장에 대한 기능까지 많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서비스 간의 복잡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의존성이 좀 더 높아졌었고요. 운영에 대한 자동화가 요구가 됐다 얘기죠. 너무 많은 기능들이 지금 내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동화 기능이 요구가 됐다. 더불어 전문 인력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서 보안에 대한 중대성이 더 확대됐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경우 자체가 70년대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현재까지 굉장히 다양한 구조로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대표 사례를 들여다가서 보면
자, 1970년도 때는 우리 IBM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고요. 더불어서 우리 항공예약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는 1990년도 때에 나왔던 대표적인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80년대 때는 기업용 회계 제공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더불어 90년도 때에는 전자정부에 대한 초기 페이지, 홈페이지가 나오기 시작을 했으면서 더불어서 쇼핑몰과 자바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도 때에는 다양한 포털 사이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포털 사이트가 더불어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이런 시대에 살게 됐겠고요. 2010년대에는 이제 모바일 기술들에 대한 개념들, 그래서 와스 기술과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같은, 그 다음에 레스트 API 같은 이런 기술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2020년도 때에는요, 쿠팡, 넷플릭스 같은 거, 챗GPT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듣고 있죠, 여러분이. 그다음에 기덥스 같은 거, 서브레스 같은 이런 기술들에 대한 람다 기술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 이러한 70년도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프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제 해볼게요. 스프링.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스프링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픈 소스의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예요. 얘는요, 엔터프라이즈를 개발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의 이러한 복잡성을요, 조금 줄여주자라고 하는 의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엔터프라이즈용이다라고 해서 EJB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자바 빈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쓰거든요. EJB 사용으로 수행됐던 모든 기능을요, 일반 포조로 사용해서 간단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형 자바 빈은요, 내용 소스를 들여다가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간단한 자바 문법 가지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이 바로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바 엔터프라이즈 개발을 위한 오픈 소스의 경량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은요, 보통 이렇게 가벼운 의존의 역행과 더불어서 관점 지향 컨테이너다라고 하는 AOP라고 하는 용어가 그래서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해가지고 DI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I와 AOP라고 하는 이 기술 자체가 실제적으로 스프링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프링을 설계하는 목적은 단지 뭐냐? 말 그대로 프레임워크죠. 프레임워크는 거니까 개발하는 시간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단축시킬 수 있다는 뜻은 개발이 그만큼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니까 그만큼 빨리 제품을 개발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 생산성이 그만큼 많이 향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스 코드의 재사용성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더불어 객체 지향 설계 원칙에 충실한 구조로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여요. 보통 이렇게 객체 지향 설계 원칙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으면은요, 재사용성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무에서도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재사용성과 더불어 유지 보수를 조금 더 높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객체 지향적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많이 씁니다. 이런 개발 방법론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이후에 해당되는 이후 개발자들이 얼마든지 유지 보수를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 때문에 스프링을 설계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프링에 우리가 이 삼각형 포조 방식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텐데, 보통 스프링 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삼각형 모양 구조가 많이 보이는데요. 이때 이 포조라고 하는 이 말 뜻은 결론 뭐냐면 자바의 가장 단순화되어 있는 문법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스프링이 어떠한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중요시 여기고 있냐면 IOC DI 기술인 의존성 주입과 더불어 AOP라고 하는 관점 중심의 프로그래밍 구조들. 세 번째로는 PSA라고 하는 이식 가능한 서비스 추상화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IOC DI와 AOP와 PSA를 집적한 기술이 바로 뭐냐? 스프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IOC DI라고 하는 것은 객체 간 의존 관계를 개발자가 직접 코드로 연결하지 않고 스프링 컨테이너가 대신 주입해주는 방식을 말해요. 즉
객체를 뉴로 생성하지 않고요. 외부에서 컨테이너가 바로 주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방식이 바로 이 IOC-DI 구조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관점 중심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구조인 이 AOP는 핵심 기능과 공통의 관심사를 분리해서 모듈러 프로그램 기법으로 만들어내자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깅 정보라든가 트랜잭션들 혹은 보안이나 성능 모니터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내용으로서 투자 이익이죠. 이러한 내용들은 내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걸 가져다 쓰고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비즈니스만 신경을 좀 더 쓰자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서 관리를 따로 두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AOP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DI 구조와 AOP의 구조들 더불어서 서비스를 추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무슨 얘기냐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개념을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적인 개념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현체적인 개념들을 좀 더 분리해서 유지보수가 좀 더 쉽게 더불어서 변화에 조금 더 빨리 적응하도록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PSA라고 하는 이식 가능한 서비스 추상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현 기술에 상관없이 일관된 방식으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추정화되어 있는 개념을 접근하면서 더불어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동일한 코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기법이 바로 PS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IOCDI 구조, AOP 구조, PSA 구조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내용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앞으로 학습을 하겠죠? 자, 앞으로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더불어서 스프링의 개념,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라이트웨이다. 즉 20여 개의 자루 모듈러로 세분화되어 있더라. 불필요하게 무겁지 않으며 불필요한 복잡함에 대한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프레임워크란 말이에요. 프레임워크는 거의 반제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 라인 수가 예를 들어 뭐 10개의 라인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프레임워크를 가져다 주면 한 라인 가지고 끝마치는 이런 형식이 되어 있어요. 더불어서 자동화되어 있는 기법이 있어 자동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기법도 같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스의 우리가 뎁스 BP를 봤을 때는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는 가벼운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DI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DI 구조가 의존성 주입을 통해서 느슨한 결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의 클래스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응집도로 높일 수 있는 기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만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체의 생성과 의존관계 주입을 컨테이너가 대신 관리하는 개념으로 유지 보수성과 더불어서 확장성을 높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바로 이 의존성 주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NDI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 보통 컨테이너로부터 객체가 의존관계를 검색하는 대신에 컨테이너가 바로 초과 시에 객체의 의존관계를 주입하는 방식으로서 접근해야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JNDI라고 하는 것은 자바의 네임과 더불어서 디렉토리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인데 디렉토리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및 객체를 발견하고 참고하기 위한 자바 API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NDI의 반대 개념으로서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점 지향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바로 이 AOP라고 하는 기술인데 비즈니스 로직과 시스템 서비스들을 좀 분리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객체는 수행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로직만 구현하고 로깅이나 트랜잭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자, 내가 전혀 신경 쓰지 않게끔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AOP, 즉 관점 지향 프로그램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컨테이너 구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객체의 생명 주기와 설정을 담고 관리하도록 만들어내겠다라는 개념으로 어플리케이션 객체가 생성하는 방법이라든가 방법들, 연관시키는 방법들을 다 지정할 수가 있게끔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로서 만들어져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프레임워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단순한 컴포넌트로부터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정하고 구현한 것이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플리케이션 객체는요, XML이라든가 자바 컨피규나 혹은 애너테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언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수업할 때는 이 XML 구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바 컨피규 방법과 더불어서 애너테이션 방식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풍부한 라이브 인프라를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션 관리나 혹은 저장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이런 통합적인 기능들을 미리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장점들만 주로 많이 묶은 부분인데, 장점이 있다는 뜻은 그만큼 많은 내용들이 생략이 되어 있다는 말 뜻인 거예요. 그러면 생략이 되어 있다는 말 뜻은 우리가 이 스프링을 접근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기반 지식들이 좀 있어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말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자바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잘 할 줄을 모른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스프링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바 기술을 기반으로 그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인 내용과 더불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지정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좀 자바를 다루는 것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바를 조금 더 공부를 좀 하시고 본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이래서 스프링의 역사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스프링 역사는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로드 존슨이 처음에 이 개념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인터페이스 2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먼저 시작이 됐어요. 자, 시작이 되면서 이제 DI 의존성 주입과 AOP의 지원을 통해서 EJB의 복잡성을 대체할 수 있는 경량 대안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데이터를 주입을 하거나 환경 설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지정하기 위해서 XML 설정과 더불어서 AOP에 대한 기능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걸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순수하게 자바를 가지고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을 좀 더 간소화시키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스프링을 이제 웹에서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접근해보자 라고 해서 RESTful 웹 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웹 네트워크 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웹소켓과 더불어서 스프링 기반의 리액티브의 웹 지원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불어 이제 자바의 버전들이 점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겠죠? 그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버전들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2018년도에 넘어오면서 이제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언어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전문가뿐만 아니라 약간 중간 개발자들도 스프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와 더불어서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에서 핵심 프레임워크로 자리매기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자바 프레임워크 5.3 버전부터 시작해서 LTS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버스 버전으로부터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계속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최근까지는 스프링 AI까지, 그래서 AI 통합과 모듈성 기반 아키텍처에 대한 기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모듈식에 해당되는 프레임 구조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프링의 역사가 2002년도부터 지금 흐르고 있다. 그래서 20년이 훨씬 더 넘은 시점까지 이 스프링을 지금 계속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링이 앞으로 언제까지 사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당분간은 스프링은 계속 쓰여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스프링의 기술 생태계를 들여다가서 보면 스프링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모듈들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스프링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명을 들여다보면 스프링 코어, 부트, MVC, 웹프록스, 시큐리티, 데이터, 패치, 크로드, 해터스, 인티그레이션스, 그 다음에 네이티브가 있고요. A가 있고 모듈리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요거는 신규에 나와져 있는 용어들입니다. 이러한 모듈들을 통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존성 주입과 AOP와 컨테이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런 프레임워크는 어디에서 지원하고 있냐면 스프링 코어에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스프링 부트는 자동 환경 구성과 더불어서 내장 서버를 가지고 있고요. 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VC 같은 경우는요,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구현하기 위해서 MVC라고 하는 다음 같은 계층적 구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 구조 자체를 지금 정의해 놓고 있고요. 리액티브 앱을 설정하기 위한 비동기능 플러킹 방식으로 웹 클라이언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하고 있고요. 리액티브 웹뿐만 아니라 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데이터 추상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배치 처리와 대량 데이터 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도 다 대부분이 다 모듈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인프라 지원이라든가 REST API 하이퍼미디어 지원과 더불어서 시스템 간 메시지 연동 같은 경우도
다음과 같이 이런 모듈로서 다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티브 이미지 빌드를 지원뿐만 아니라 AI에 대한 지원들, 그 다음에 모듈 단위에 대한 설계까지도 모두 다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스프링 어플리케이션부터 시작해서 모듈식 구조를 진행하기까지의 스프링이 이런 다양한 생태계의 모듈들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걸 모듈을 다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만 모듈을 뽑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스프링을 맛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스프링을 맛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바가 설치가 돼 있으셔야지만 되는데 JDK 8 이상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클립스를 설치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해 주셔야지만 되는데 이 환경 자체가 설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한꺼번에 그냥 STS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TS가 설치를 하시면은 따로 우리가 웹서버를 연동시키기 위한 톰캣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STS 하나만 설치를 하면 스프링과 관련된 툴뿐만 아니라 자바와 더불어 웹 서비스까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해당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스프링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술, 기능, 예제들을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프링에 대해서 좀 더 학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해당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항목에 가서 보면요, 다운로드 항목 할 수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 중에 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버전을 통해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프링을 맛보기 위해서는 스프링을 가지고 있는 구성들에 대한 개념 알고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프링 컨텍스트는 애플리케이션 전반에서 객체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의존성 주입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스프링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소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빈 definition, DI, CM, environment, event listener, resource loader, 그 다음에 메시지 소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이 요소를 통해서 다음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XML 파일과 자바 소스를 따로 분리시켰었는데 이제는 자바 소스 내부에서 모든 기능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도록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애너테이션들을 기억해 주셔야지만 되는데 컴포넌트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있으셔야지만 된다. 더불어서 뭐 생성자 주입과 세터 주입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것, 더불어서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환경을 설정해 주시기 위한 애너테이션들, 그다음에 프로파일과 프로퍼티 소스라고 하는 프로파일 및 환경 속성을 관리하기 위한 애너테이션들, 그런데 이벤트와 관련된 이벤트 리스너들, 그다음에 get 리소스와 즉 외부 소스들을 읽어 가지고 위한 get 리소스라고 하는 메소드들, 환경을 설정할 수 있기 위한 프로퍼티스 같은 이러한 기능들이 앞으로 우리가 스프링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종종 많이 보시게 되는 애너테이션과 더불어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 보시기를 바래요. 자, 더불어서 메이븐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 라이브러리를 한번 관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메이븐 프로젝트로 설정을 하면 다음과 같이 폴더의 모양 구조가 소스 메인 자바, 소스 메인 리소스, 테스트 자바, 테스트 리소스, 그다음 메이븐 디펜더시와 더불어서 해당되는 자바 JRE, 소스 타겟 폼.xml이라고 하는 이런 파일 구조로 만들어져요. 자,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메이븐 프로젝트 설정 단계입니다. 자,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본 거예요. 인터페이스와 구형 클래스를 기반으로 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하나의 추상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임플리멘트 시켜서 오버라이드를 시켜 보겠습니다. 오버라이드 시킨 거죠. 이때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를 진행을 했고요. 그 초기화되어 있는 데이터 값을 say hello를 통해서 그 데이터 값을 출력해서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초기화에 대한 개념은 생성자뿐만 아니라 셋러와 게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초기화를 진행해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간단한 소스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폼.xml 파일은 얘는 뭐라 그랬냐면 라이브러리를 관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디펜더시스의 디펜더시라고 하는 부분에 내가 설정을 하고자 하는 모듈들을 추가시켜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럴 때 메이븐 레파지토리가 다음 같은 이런 폼들을 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장만 하시면은요, 자동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STS가
STS가 이 form.xm에 해당되는 파일에 어떤 모듈들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으시고요. 그 찾아 있는 데이터들을 쫙 끌어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여기 Maven Dependency라고 하는 곳에 Maven Dependency라고 하는 곳에다가 추가를 시켜줍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학습을 통해서 조금 더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XML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빈을 등록시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도 우리가 뭐 잡아가지고만 작업을 하긴 하겠지만 XML 파일 가지고도 빈을 등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 빈을 통해서 자, 아이디와 클래스를 기반으로 자,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클래스명이 되는 거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객체 변수명이 되는 겁니다. 그 객체 변수명을 기점으로 프로퍼티의 hello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통해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데이터를 주입시키겠다 이라고 하는 말뜻이에요. 그 이 말들을 실제로 자바 소스에서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hello world 서비스 여기죠. hello world 서비스 자, 여기 좀 여기 해당되는 이건 지금 이플인데 해당되는 클래스 파일들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여기 hello world 서비스 임플리먼트 요거죠. 요거 이렇게 가져다가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인터페이스라 그러면 얘는 클래스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객체 변수 만들어 놓고 그 객체 변수명.점 set hello 이때 여기 네임 hello가 바로 요거예요. set hello. 그다음에 안녕하세요가 바로 뭐냐면 value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XML 파일을 통해서 빈을 등록시켜주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구조는 나중에 자바 소스 가지고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스 코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클래스명의 다음 같은 이런 클래스와 더불어서 객체 변수 명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프로퍼티를 통해서 접근도 할 수가 있겠지만 constructor 뭐야 생성자죠. 생성자를 통해서 작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쓴다면 되냐면 hello world service implement 클래스명 써주시고 여기에다가 요 value 값을 여기다가 세팅하는 거죠. 그래서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이 XML 파일의 빈 등록 구조를 다음같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을 해두고 나서 자, 이제부터 메인에서는 어떻게 호출하면 되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호출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서프레스 워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작업하다 보면 아주 사소한 워닝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무시하고 넘어가겠다는 말뜻이에요. 자, 더불어서 지금 보니까 크레스패스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XML 파일에 있는 이 구조를 끌어가지고 오겠다. 라는 말 뜻인 거고요. 그래서 클래스패스에 있는 헬로 XML 파일을 먼저 읽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겟빈을 통해서 해당되는 클래스와 더불어 객체 변수명을 기점으로 자, 데이터가 생성이 빈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고요. 그 빈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내는 구조들을 가서 보면은요. 여기 지금 파일 구조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파일 구조들이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우리는 이거 나중에 연습을 많이 할 테니까요. 아, 이렇게 파일 구조가 계층화되어 있는 구조로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스프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스프링 모듈들이 있다. 이 모듈들은 특정 기능을 가진 라이브러리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모듈. 자, 이렇게 다양한 모듈들. 자,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맨 바닥에 하드웨어가 있으면 그 하드웨어에 코어가 있고 코어에 AOP, DAO, ORM, JE, 웹 같은 이런 다양한 모듈들이 통합이 돼서 스프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모듈들, 코어, 컨텍스트, AOP, 데이터 액세스, ORM, 트랜잭션, 웹 프록시, 메시징, 테스트 이런 것들이 다 모듈이다. 이러한 모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슨 기능을 수행할 거냐. 다음같이 스프링 핵심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이벤트 처리들, 그 다음에 관점 지향과 관련되어 있는 로깅, 보안, 트랜잭션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 DB 처리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트랜잭션, 뿐만 아니라 웹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들, 그러면 리액티브에 관련된 있는 메시징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 그럼 테스트와 관련된 있는 이런 모든 기능들을 이런 지원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이런 모듈들을 다 가져다 쓸 것이냐? 아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 모듈들을 다 가져다 쓰지는 않아요.
내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적당한 모듈들만 가져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프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내용들이 잘 기억이 안 나거나 단어에 익숙지 않은 친구들은요, 다시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내용을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키워드에만 노출되기만 하세요. 노출이 되면서 앞으로 수업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배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본 결과물은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24-000064. 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